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오대리입니다. 지금 HJ중공업이 어제 조금 상승을 하더니 오늘 눌리는 거는 조금 더 세게 눌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HJ중공업을 끝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이제는 손절밖에 안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눌리는 거 오히려 웰컴이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지금 자리에서 얼마의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자리인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잠깐 상승했어요. 반짝 상승을 했는데 그거 조금 상승을 했다라고 역시 오늘 또 누르고 있습니다. 강하게 누르고 있어요. 이로써 이제 세력이 원하는 가격대는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25,500원 아래, 우리도 무조건 이 가격 아래로 평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지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낮추셔야 됩니다. 그 작업도 이제 머지않아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니까 지금은 25,500원 아래로 낮추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어제까지는 100만 주를 지켜주던 거래량이 조금씩 사그라들어서 오늘은 100만 주 안 돼서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막판에 거래량 붙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단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약간씩은 또 상승을 하면서 고점이 진짜 100원씩 상승하고 있어요. 100원씩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결국 저항선인 21,000원까지 올라는 갔어요. 한때 올라갔습니다. 이런 움직임, 이런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눌리게 되면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무조건 25,500원 그들의 목표가 그 비슷한 선까지 맞춰서 우리도 맞춰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반등을 하던 급등을 하던 일단 상승세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도 매도를 해서 차익을 그들만큼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의 목표가에 따라서 우리도 맞춰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걱정이죠. 오늘 또 눌렸는데 내일 추가로 눌리는 거 아닐지가 걱정일 것이고 내일 상승을 할지가 기대도 약간은 되실 겁니다. 왜냐면은 하락을 했다가 상승했다가 또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대감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무엇이 됐던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일단 바닥을 지켜주기만 하면은 2만원 지켜주기만 하면은 끝은 아닙니다. 더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일단 하락은 멈출 것이고 만약 대표님이 구속되었다. 그런 악재가 터지면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아직 안 터졌어요. 구속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아직 명확한 수급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이클 한 번 더 돌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이거 상승 같지도 않지만 일단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이 한 번의 사이클이 더 돌아야 할 수도 있어요. 즉 저점 다지기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실 때 그 자리를 챙겨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평단가 앞에서 얘기 드렸어요. 무조건 25,500원 그 아래로 맞추세요. 거래량 붙기 전에 자리를 잡으셔야지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대리가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래요.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죠. 우리는 돌이켜보면 오늘 하루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 하루 분봉을 본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우리는 나중에 돌이켜보면 고점에 매수를 해 있고요. 저점에 매도를 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이냐?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래 내려가면은 오늘 저점이니까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 이 위에 있으면은 오늘 고점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오늘 하루 단타를 치신다 하더라도 이 명확한 기준을 잡아 들어가시면 단타도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고점이 시초가 부근에서 나왔고 저점이 오후 들어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일 매도를 하셔야지 차익을 챙기실 수 있겠죠. 이렇게 단타를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중에 저점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저점을 잡아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고 고점을 잡아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늘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이 장을 쥐고 있는 그 주도 세력이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세력의 의도대로 개인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고점에 매수를 하시고 저점에 매도를 하셔서 손실을 확정을 해 나가세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은 기준을 잡아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잡는데 오대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대리가 뒤에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어서 얘기를 드릴 텐데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가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토대로 잡은 기준을 전략으로 정리를 해서 장중에 대응을 하실 때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지, 어느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지 문자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타이밍 맞추셔서 저점에 매수를 하시고 고점에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확정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길게 가면 한 사이클 더 갈 수 있습니다. 상승 한번 하고 바닥 한 번 더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구간별로 얼마의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지가 문제겠죠. 그걸 따져봐야 되는 단계예요. 영상에 이어서 오대리가 앞으로 어떻게 추가 매수를 들어갈 것이고,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단기 차익을 챙길지,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 노리고 있는지, 최종 오대리의 목표가가 얼마인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근거를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지금까지 내용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은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HJ중공업 상승 전환하자고 한마디 적어주시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리가 앞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얘기를 했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대리가 이렇게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면은 잘 맞추죠. 예측을 잘 하는 편입니다. 오대리는 왜 이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두고 방향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맞추기까지 하는 건지 그 근거를 지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건 숫자로 움직이지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아니라 호가창을 볼 때, 차트를 보고 있을 때, 호가창이 반짝이고 있을 때, 이 차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의 감정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면은 따라가고 싶죠. 그리고 내려가고 있으면은 지금 매도해야 되나 겁이 나요. 이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매수와 매도의 판단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일수록 반대로 조건 그리고 기준으로만 시장을 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은 기회인데 의심하고 있는 자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조건과 기준뿐이니까요. 그러면 이 조건과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근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오대리는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5가지 근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이평선, 추세선이라고 하죠.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이탈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구름대를 차트가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의 흐름, 그리고 이 둘이 합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매물대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 이게 돈이 쌓여 있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더해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공매도가 발생을 하진 않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수주 같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 왜 여기서 움직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면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오대리가 차트를 하나 열어놨어요.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인데요. 오대리가 실제로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가슴이 아픈 상태지만 일단은 꽤 오랫동안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에 매매를 해왔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긴 횡보
횡보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횡보 기간 동안 여러분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어요. 에너지를 계속 자리를 축적을 해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흐름이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거래량이 붙어주고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정책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기존 횡보 때보다 고점 지점이 4만 원 이상 올라가면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갔던 종목입니다. 다른 때도 매집 신호는 계속 들어왔고 거래량은 분명히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결국은 아직 터질 만한 에너지, 근거들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곳에 자금이 결국은 쌓여 있는 상태였고 단기 추세가 5일, 10일 이평선이 20일과 60일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서 근거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책이라는 큰 호재가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결국 단기 추세가 돌파를 해내면서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오데리의 5가지 근거만 보셔도 충분히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업을 하시면서 추세, 수급, 거래량, 자금의 흐름, 펀더멘탈까지 장중에 동시에 한꺼번에 체크하시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데리도 이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려면 인터넷 창을 대여섯 개는 켜놔야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 5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맨날 종목 하나 켜두고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확인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기준을 잡아가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7가지만 정확하게 해보시면은 오늘 종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정리가 되면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7가지 체크리스트 여러분의 계좌에도 오데리의 계좌에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게 제일 문제죠. 이 7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 개의 종목 그것도 매일매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오데리가 여러분이 지켜나가셔야 할 기준을 대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지금은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조건이 흐트러지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생기면은 전략을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영상으로도 흐름은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데리가 영상 이어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이며 얼마의 차익을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라고 이 흐름을 전부 다 잡아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만 보면 충분한데 왜 문자까지 받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나 분명히 흐름 잘 잡았다. 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잡고 호가창을 엽니다. 호가창을 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상하게 고점에 매수가 들어가져 있고요. 저점에 매도가 되어서 손실을 확정을 한 상태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왜냐면은 이 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중에 차트를 움직이고 호가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 즉 세력들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개인으로서 차트를 보고 호가창에 들어가서 실전 매매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는 기관 따라 움직여서 고점에 올라가서 고점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외국인 따라 저점에 내려가서 매도를 하셔서 손실을 확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데리가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중에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실 때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그 순간에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으셔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전략을 정리를 해서 실전 대응 타점표를 잡아서 문자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데리의 문자를 받아보고 싶으시다.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데리 저장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지금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자로 지금 리포트라고 3글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아까 띄워드린 7개의 자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 자금 리스트를 오대리가 매일 종목마다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실전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표를 정리를 해서 전략으로 풀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신 다음에 호가창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흐름은 영상에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오대리가 충분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실행은 문자로 받아보시고 결정을 내리셔라. 기준이 있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준을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HJ중공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반등을 합니다. 당장 이번 사이클에 반등을 해요. 저항선 지금 돌파를 조금씩 오늘도 건드려 봤습니다. 한번 살짝 건드렸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시초가 때 건드리고 내려왔는데 내일도 건드리려고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긍정적이죠.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 잔고 오늘 확인을 해야 되지만 조금 물량 처리가 돼야 돼요. 어제 또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또 90만 주로 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물량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되는 조건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70만까지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70만까지는 조금 처리를 해줘야지 자리를 좀 명확하게 잡아가고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들도 자리 잡아가는 게 끝나가는구나라는 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90만은 너무 많습니다. 아직 너무 많아요. 이 물량을 일단 오늘 조금이라도 처리가 되어야만 하고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줄어야 됩니다. 결국 첫 반등은 상승 전환은 여러분 거래량이 붙으면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전까지는 거래량이 줄어야 하고 그때까지 우리는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맞추셔야 한다. 25,000원 잊지 마세요. 무조건 25,000원 아래로 맞추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등을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사이클에 올라갑니다. 저항선 돌파를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변동성을 타고 올라갈 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일단 장중에 22,000원입니다. 22,000원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일단 고점에 매도를 해서 단기 차익을 1,500원씩 챙길 거예요. 이 1,500원 챙기시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1,500원을 챙기시고 일단 차익을 챙깁니다. 그 다음에 눌려요. 눌리는 건 필연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눌려서 다시 저항선 무너져서 이전 저점, 즉 지금 지지선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들어가세요. 매수 들어가셔서 그들이 다시 원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될 겁니다. 또다시 25,000원 언더를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25,000원 언더 맞춰서 다시 매수를 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번 사이클로 끝날 것이고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은 한 사이클은 더 돌아야 돼요. 이 지점에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할 것인데 반등을 한다라는 거죠. 상승세 전환을 하면서 상승을 할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느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저항선을 지지를 해야 돼요. 지지선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지금 구간이 굉장히 작아요. 악재가 너무 크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거래량이 줄면서 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즉 변동성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1,000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하고 그 상태가 될 경우 위익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데 이후에 얼마를 노려볼 수 있느냐? 23,000원 그 이상에서 매도를 할 것이고 장중 변동성 타면은 25,000원까지 노릴 수 있는 구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대리가 얘기를 했죠. 한 번 다시 눌려서 내려간다. 만약 두 번째 사이클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25,000원 언더로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때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4,500원씩 챙겨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대리와 같이 매수를 들어가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25,000원 아래로 평단가를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22,000원에 매도를 하셔서 1,500원 차익을 챙겨 나가시고 이 다음 사이클 한 번 더 노려서 4,500원씩 차익을 챙겨 나가보고 싶으시다. 나도 오대리와 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맞추고 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차익을 꾸준히 챙겨 나가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오대리와 같이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처 저장해 주시고 구독이랑 하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대리가 굉장히 상세하게 구간별로 기간별로 얘기를 드렸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지,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실지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모르는 변동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대리가 얘기를 했죠. 지금 HJ중공업이 반등이 성공을 하려면은 굉장히 큰 호재가 발생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지도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대리가 뒤에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호재가 발생을 해서 반등을 할 때 조금 더 크게, 예상보다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때 맞춰서 대응을 하시라고, 장중에 맞도록 맞는 대응을 하시라고 문자로 다시 방법을 바꿔나가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HJ중공업에 또 호재가 떴습니다. 어제도 호재가 있었고 오늘도 호재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필리핀의 홍수 조절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매출액을 보면은 매출액 대비 5.47%예요. 어제보다는 작은 소식이긴 하지만 5%짜리 호재도 지금 공시에 올릴 정도로 그들은 급합니다. HJ중공업 지금 급해요. 어제 오대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HJ중공업이 하고 있는 사업 모두 아실 거예요. 일단 이번에 악재가 제대로 터진 건설 쪽 하고 있고요. 조선 있죠. 방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 쪽에 얽힌 방산이긴 하지만, 그리고 기타 사업이 있는데, 지금 HJ중공업은 건설 쪽은 계속해서 호재를 터뜨려야 돼요. 호재를 터뜨려서 악재를 조금씩 깎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는, 건설 쪽 호재는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호재가 무엇이냐? HJ중공업이 명확하게 상승 전환을 하려고 하면 터져야 하는 호재는 지금 조선이나 방산에서 터져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그냥 터지면 안 된다. 제가 얘기했죠, 어제. 조선주 대장주 누구죠? HD 현대, 그리고 한화, 그리고 경쟁사로 다른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삼성중공업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들이 주인공인 호재는 안 돼요. 그런 호재 말고 명백하게 HJ중공업이 주인공인 호재가 터져줘야지만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세요. 공시 나왔습니다. 분명히 호재가 있었어요. 5%면 적은 비중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가는 눌립니다. 지금 건설 쪽 호재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지금 건설 쪽에 터진 악재를 조금씩 지워나가는 용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건설 쪽 호재는 어림도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왔죠. 어차피 이거는 예상하던 악재입니다. 앞으로 HJ중공업의 건설 쪽은 험난해요. 이미 큰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악재에 기름을 끼얹는 소식만 더 더해집니다. 노동부에서 앞으로 HJ중공업의 본사는 일단 압수수색 들어갔고 현장도 특별감독을 시작을 하겠대요. 그래서 주 내용은 앞으로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공 현장 29개소에 대해서 특별감독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시를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감시와 감사를 동시에 하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이렇듯 앞으로 HJ중공업 건설 쪽에는요, 큰 악재를 기반으로 이 악재에 기름 쏟는 악재가 추가로 발생을 할 것이고, 호재는 앞으로 이 불을 소화시키는 용도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 이런 5%가 안 알렸을 겁니다. 공시 안 올렸을 것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HJ중공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진짜 큰 이 악재를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챙겨가 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대리였습니다.